자, 이 관계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관계 중독은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이 관계 중독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치료를 한다든가 또 어지간한 이쪽에서는 이 관계 중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 관계 중독이라는 말은 나온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관계 중독이라는 말을 쓸 때 이 관계 중독은 중독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쓰는 이 관계 중독이 조금은 다릅니다. 의미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심리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상담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관계 중독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약간 좀 다르게 해서 그래요. 이 관계라는 건 뭐뭐와 연관된다는 뜻이거든. 연관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고 또는 인간이죠. 사람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일정한 특정한 대상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술도 될 수 있고 마약도 될 수 있고 성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연결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술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마약이다는 마약 중독, 성이다는 섹스 중독, 이런 식으로 중독을 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도 다 포함해서 관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술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약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관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계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외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이걸 다룰 때는 엄연하게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면 마약 중독, 이런 식으로 엄연하게 중독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 중독증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럼 관계 중독이라는 건 뭐냐? 요 사람, 인간관계에 중독이 되는 경우를 관계 중독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 외에는 관계 중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관계 중독이란, 그럼 차라리 그냥 심리장애라고 표현을 해버리지, 왜 우리가 왜 노이로제니, 그 다음에 또 공황장애니 무슨 장애니, 그거 왜 분리를 해놔? 그냥 다 심리장애인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거를 아주 많이 떠들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관계 중독은 사람, 즉 인간관계에 중독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 중독이 되는 관계 중독이 왜 발생을 하느냐? 중독이 왜 발생한다 했어요? 중독은 몰입하는 힘에 분명히 몰입하는데 강박적으로, 강박에 의해서, 강박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이 강박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대상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면 관계 중독이란 말은 뭔 뜻이냐? 정확하게 되면 강박을 갖고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 이 대상에 몰입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강박에 의한 대상에 몰입되는 것을 우리는 왜곡된 열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즉 열정은 분명히 열정되어 있는데 왜곡이 됐어요. 왜곡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거나 또는 강박에 의해서 병증이 발생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열정이에요. 왜곡되어 있는, 원래 열정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작용하는데 왜곡된 열정이 작용이 되게 되면 이 에너지가 역에너지로 자기의 몸과 마음에 관련되는 걸 파괴하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독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이 강박에 의해서 특정한 인간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건데, 재밌게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한번 놓고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죠? 남자, 여자.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전 세계 모든 여자에게 강박적으로 몰입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중요하진 않아요. 대상이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야. 근데 여기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요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한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인간에게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바로 강박을 갖고 몰입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 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독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심리장애예요. 분명히 심리장애야. 왜 그러냐면 왜곡된 열정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심리장애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남자일 때는 이래. 여자일 때는 강박에 의해서
이거는 스트레스의 강박이 아니라 여자의 강박은 상처의 강박이에요. 상처의 강박에 의해서 똑같이 대상에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몰입을 하는 힘은 열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즉, 사랑은 분명히 사랑인데 정반대의 사랑, 즉 심리장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왜곡된 거예요. 즉 사랑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정은 열정인데 왜곡된 열정은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여자에 관련돼서는 상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요. 이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한 사람에 관련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인식돼 들어오는 것과 표현돼 나가는 건데, 그리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모형도에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식돼 들어오는 곳에 병이 들어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식돼 들어가는 노이로제죠. 그래서 남자에 관련되는 이 강박의 대상에 몰입되는 것은 특이하게도 인식에 들어오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에 관련되는 이 중독증은 남자의 관계 중독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살만나게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몰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대상이 인식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 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노이로제성이에요. 남자의 관계 중독은 노이로제예요. 근데 여자의 관계 중독은 여자는 상체 작용이라 그랬잖아요.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처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기억에서 끌고 오는 거거든. 이 기억의 상처를 끌고 오게 되는데 이 기억의 상처를 끌고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이 자체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관계 중독은 우울증과 같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관계 중독은 노이로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특정한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인식에 들어오는 노이로제 치료법과 같고 남자들은 노이로제 치료법과 같고 여자는 상처 치료법과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왜곡된 사람과 왜곡된 열정이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바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자기의 자아실현과 연결돼요. 자아실현은 자아실현인데 그러면 남자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여자는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자체를 행복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 자체가 인생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착각 현상, 즉 왜곡된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심리장애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거를 누가 말린다. 이거를 누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 멈추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 이 중독이에요, 중독. 그리고 여자에게는 자기 행복을, 사랑의 행복을 깨트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관계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스트레스와 상처에 민감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 여자는 상처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요 왜곡된 사랑과 왜곡된 열정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왜곡돼 있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인식이 되겠냐고. 스트레스로 인식을 안 해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역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여자는 이상하게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가 만들어요? 상처를 해외 현상 잊어먹고 있어요. 상처를 잊어먹는 현상이 생기고 남자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 남자는 살만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대로 상처로 그대로 기억돼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처가 한 번씩 작용할 때마다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한 번 작용할 때마다 무의식에서
이 관계 중독이 되어 있는 특정한 대상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본인이 못 견뎌요. 그래서 아이 놔두고 뭐 놔두고 집 뛰쳐나가는 거야. 못 견뎌요. 연락 안 되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못 살고. 왜? 강박은 불안증을 동반하게 되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내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남자들은 뭔가 하나가 딱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중독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 중독이 되거든. 근데 재밌게도 이 대상이 바뀌면, 특정한 사람이 변하면, 특정한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특정한 대상에 중독이 됐는데 특정한 사람이 바뀌면 그냥 바뀐 사람한테는 중독이 돼요. 그럼 그 전에 중독됐던 사람은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대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특정한 대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박이 중요한데 이 강박을 없애려고 드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대상을 바꾸면서 계속 몰입해 들어가요. 그래서 끊어놓으면, 인간관계를 그래서 끊어놓으면 또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강박이 발생하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 또 강박이 발생하면서 계속 글로 강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대상에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박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관계 중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상부터 잘라내려고 하더니 대상보다 더 무서운 게 강박인데, 그래서 우선순위는 강박을 없애는 게 돼야지 대상을 없애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관계 중독에서는. 우선순위는 항상 그렇게 우리한테는 치료에 들어가는 데라든가 그 다음에 이 관계 중독을 정리정돈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만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 여기는 노이로제 중에서, 남자는 노이로제 중에서 치료를 해 들어가야 되고, 여자는 상처에 관련되는 우울증에 중에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것만 명심하면 돼. 일반 중독증하고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바로 남자는 이 강박에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작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스트레스가 상처가 인간관계에서 작용되는 중독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럴 때 인간이 아닌 대상에 들어가 있는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들어가 있는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심리 관련돼가지고 치료법은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 노이로제 치료법,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법, 그 다음에 중독증 치료법. 우울증과 노이로제 정반대가 있는 치료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관계 중독은 치료법이 특정한 대상, 즉 인간에 몰입되어 있는 이 치료법은 특이하게도 우울증 아니면 노이로제 그 치료법을 써야 돼요. 그 정반대 중독증 치료법을 쓰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현재 우리는 통상 이렇게 보면은 이 관계 중독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인간관계.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관계가 남자에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남자한테 중독되면 그 친구 안 보면 오늘 하루가 일 끝난 게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여자가 여자에게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를 안 만나면 자기가 막 불안해져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중독이 돼요. 친구 관계.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특정한 친구가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럼 자기가 꼭 연락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서로가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이 성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은 없는 경우가 대만이에요. 동성끼리는 그냥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중독이야. 왜? 성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이하게도 만약에 이성이야.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관계 중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신기하게도 성 안 중요해요. 성 중요하지 않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성관계다 보니까 그냥 성이 서비스 그냥 따르는 것 뿐이야.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 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관계다 보니까 그냥 성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하면 더 재밌고. 왜? 성은 뭘 만든다 그랬어요? 열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이게 왜곡돼 있잖아. 이 왜곡돼 있는 걸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특이하게도 요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성관계, 즉 남자가 여자에 중독이 되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중독이 됐을 때는 이 성이라는 놈이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근데 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그 인간 그 자체에 중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남자가 여자에게 만약에 중독이 됐다. 남자가 여자에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여자에게 중독이 됐다는 도대체 뭐에 중독이 될까? 뭐에? 이 여자의 반응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안 이뻐도 돼요. 섹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반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반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반응에. 그러면 이 반응은 뭐예요? 인식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 인식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이 왜곡되어 있는 거야. 남들이 보면 다 보여. 근데 본인만 안 보여요, 그게. 즉, 병이 들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여자가 남자에게 중독이 됐다. 그럼 이 남자에 뭐에 중독이 됐을까? 성능력에 아니라니까. 관심 없다니까. 뭐냐? 관심은 관심.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관심에 그냥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은 하나는 여자는 관심에 중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반응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 참 특이하게도 이 남자의 반응과 남자는 여자의 반응에 그 다음에 여자는 관심에 중독이 된다. 반응은 바로 남자에게 뭘로? 인식으로 들어오거든. 이 인식, 노이즈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는 이 관심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원래 관심이거든. 이 사랑이란 말. 근데 이게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억에는 뭡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여자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관계 중독으로 딱 빠지게 되면 그 남자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 그러면 좋은 사람은 최악의 안 좋은 사람으로 다시 전환을 해버리면서 엄청난 상처를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또? 또 상처가 생기니까 그 남자 관심 없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데서 찾아간다니까. 그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상간녀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만날 때도 계속 상처가 쌓여가고 있고 쫑날 때도 엄청난 상처가 힘들어지게 만들어지니까 다시 또 그걸 움직이려면 어딘가에 또 몰입돼야 될 거 아니야. 관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특정한 또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또 관심을 받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누군가 한 명이 관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이게 한 번, 이게 왜곡됐기 때문에. 또 가요. 그러다가 아니다 생각하면 뚝 잘라는 관심이 이제 없어요. 여자들이 상대 남자에게 관심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고 뭐. 돌아서서 다 잊어먹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관심이 아예 없거든. 그래서 남이 돼버려, 그냥요. 여기도 반응이 없어. 그럼 남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대상에 또 반응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또 다른 대상에 그냥 관심 찾아가는 거거든. 문제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반응은, 이 관심은 다들 보면은 성과 연결을 자꾸 시켜요. 이성관이기 때문에. 성과 연결시키니까 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재밌게도 재미, 이 관심에 관련되는 거, 반응에 관련되는 거, 이 두 사람, 이 관심과 반응은 다 왜곡됐잖아요. 왜곡됐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과 반응에 참 재밌는 게 좋은 거, 요것에 관련되는 걸 쏙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 사람들은. 서로가 좋은 거, 그러니까 싸우거나 뭐 힘들거나 뭐 하거나 이게 아니라 좋은 거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스트레스와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왜곡되어 있는 사랑과 열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어디다 쌓아두냐면 여자는 상처 속에다 쌓아두고 남자는 인식의 무의식의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인식되는 거에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노이로제가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될 것 같으면 노이로제라고 표현도 안 하지. 남자한테 왠지 증명은 그게 안 들어오면 못 견딘다니까. 이 반응이 안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남자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여자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오늘 해놓고 내일 또 그 감정이 또 와야 돼. 관심도 와야 되고 내일 또 반응이 또 와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강박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강박이. 특정한 예를 들어서 TV 보다 말고도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막 하고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게 강박이에요. 그게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거. 성에 몰입되는 게 아닙니다. 성은 전혀 관계가 없고 여자는 관심에, 그래서 상대 남자의 관심에 몰입돼 들어가는 거고 남자는 여자의 반응에 몰입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어디서 열정이 나옵니까? 그 여자와 관련되는 모든 함께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가치와 그 다음에 여자의 그 의미,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함께 공동적으로 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원래 사랑이고 원래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곡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 자체가 왜곡이 돼버리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섹스 중독보다 훨씬 무서워요. 섹스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관계 중독이에요. 이 우리가 중독증 중에서 제일 무서운 중독이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도 간과하고 지나가요. 예전에 한번 드라마, 누구지? 드라마가 아니지, 영화. 인간 중독이라는 게 한번 송승헌이 나왔던 거. 이 인간 중독이 바로 이 관계 중독인데, 이 인간의 중독이 되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미쳐요. 자기 지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가치 다 필요 없어요. 이 가치 다 필요 없어. 이것만이 오히려 자기 인생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여자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가서, 나중에 결국은 자살해요. 죽습니다. 왜? 극한은 결국은 언젠가는 파멸을 하게 돼요. 파괴를 해요, 파괴. 그래서 생각보다도 남자에게 관계 중독은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뭘로? 관심 받으면서 나이 60대고 70대도 남자 찾아서 산말리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 나이 60, 70대면은 더해. 더하면 더할지 들이지지가 않아요. 상처가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유시해보게 되면 남자들이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렇게 다 보면 어떻게 보내왔겠구나 하는 게 눈에 뻔히 드러나요. 그게 관계 중독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 언제 멈춰요? 죽어야 멈춰요. 이 관계 중독 굉장히 무섭습니다. 관계 중독,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없으면 알코올 안 먹으면 돼요. 다른 중독으로 들어가. 알코올 중독자들 왜? 차단시키면 되거든. 차단시킬 대상은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차단이 안 돼요. 그러면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섬에다 혼자 집어넣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 중독을 치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던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정신병원의 독실에다 갖다 집어넣는던가, 아니면 산속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서 기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독립화 시켜놓게 되면서 이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리게 되면 이상하게 저절로 치료돼요. 관계 중독은.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가치, 남자 다 날아가겠죠. 어차피 다 차단시켜놨으니까. 여자, 자기 행복, 의미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기 행복만 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중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전체를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은 재밌게도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관계 중독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해요. 직장에 관련되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기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가족관계,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관계, 지인관계, 무슨 관계 다 파괴시켜요. 이 인간관계를 싹을 다 파괴시켜요. 하나씩. 그리고 먼 인간관계, 뭐만 남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관계 중독자들만 모이는 인간관계만 형성돼요. 관계 중독의 공통점입니다. 여자들도 그래요. 이상하게 여자들도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으면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인간관계는 다 적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의 굉장히 맹점이기 때문에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을까?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내가 만나서 내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을 관계 중독에 만들던가 아니면 적으로 돌리던가. 그럼 그 사람 옆에 계속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볼 것도 없어요. 관계 중독이지.
관계 중독자들은 특이하게도 관계 중독자들만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관계 중독이야. 그만큼 인간관계가 딱 그걸 하나로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파괴돼요. 엄마 아빠 제사 가는 것보다 부모님 제사 가는 것보다 그 관계 중독에 빠지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와이프 또는 남편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도 이거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관계 중독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관계 중독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인간관계 중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여자는 행복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 남자는 인생이 없다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관계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상담을 할 때 제1우선으로 뭐를 합니까? 치료부터 하자라고 말했어요. 계속. 다 일단은 아프고 힘든 건 둘째 쳐더라도 이 강박부터 먼저 없애놓자. 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일단은 치료가 돼. 일단은 만들어야 되거든. 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남자는 또 여자는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중간에 남자에게 스트레스 발생하거나 여자에게 만약에 또 상처가 발생되면 이거 대상 홀가 바꿔버리고 도망간다니까. 피한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안 주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자에게 상처를 안 주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만드냐면 기존에 있는 관계중독 치료법은 여기에 빠져있던 관계중독을 술, 마약, 성, 기타 등등으로 빠지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쉽게 빠져요. 그러면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즉 인간에서 물질의 대상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 관계중독 치료법이 대부분 그래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로 운동이라든가 또는 자기 취미 활동이라든가 일중독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냥 빠뜨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관계중독 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한다든가 자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 문제는 들어갈 때 관계중독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인간관계 중독이 됐을 때는 다른 걸 들어간다 해도 문제. 예를 들어 술로 들어갔어.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알코올 중독이면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더 심각해져요. 알코올 중독, 이 관계 중독은 이 중독을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랑 같이 움직여요 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 중독이 되는 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